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리버풀이 리즈와의 경기에서 이제 안필드로 리즈를 불러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 안 보시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경기가 좀 지루하고 큰 내용이 없었습니다. 리버풀이 전형적으로 어려워하는 상황, 상대가 내려앉은 상황에서 리버풀이 그걸 마땅히 깰 해결책이 없다는 거,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냥 측면으로 공 보낸 다음에 측면 선수가 드리블로 뚫어서 안으로 크로스, 거기서 통하면 득점이고 그렇지 않으면 걷어내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그런 느낌의 경기였습니다. 일단 저는 리버풀의 세트피스부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리버풀의 세트피스가 다른 상위권 팀 내지는 그렇지 않아도 중위권 팀들에 비해서도 리버풀의 세트피스는 전혀 특색이 없습니다. 제가 그 영국 현지에서 리버풀의 세트피스에 대해서 분석한 걸 한번 봤는데요. 일단 수비 세트피스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리버풀이 수비 세트피스, 그러니까 세트피스로 실점하는 상황이 꽤 많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리버풀이 어떤 걸 못하냐? 일단 처음에 올라오는 공을 잘 머리에 갖다 대지 못해요. 그래서 그 공이 뒤쪽으로 흐르면서 이 두 번째 상황에서 리버풀이 실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반다이크도 많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오늘도 리즈 선수들한테 확실히 그 첫 헤더를 뺏기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버풀의 공격 세트피스죠. 지금 리버풀의 공격 세트피스는 사실 큰 준비성이 보이지 않아요. 강팀들은 세트피스로 변수를 만들어낼 때 정말 많거든요. 가장 가까운 예시로는 최근에 아스날과 빌라전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스날이 사실 전반전에는 빌라 상대로 되게 고전했던 경기였어요. 근데 후반전에 마갈량이스의 골이 터진 이후부터는 그걸 이제 만회하기 위해 상대가 나오면서 거기서부터 공간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로 풀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리버풀은 어쨌든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 최고로 쉽게 끌어낸 방법은 결국 득점이잖아요. 근데 그걸 끌어낼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걸 어거지로 득점을 만들어낼 방법이 없으면 세트피스를 많이 연습을 해야죠. 근데 리버풀은 뭔가 준비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세트피스가 운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코너킥 차, 그래가지고 안으로 공 집어넣고 거기서 떨어지는 거는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니까 우리 선수 앞에 또 운 좋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운적인 요소가 맞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준비해 볼 수 있는 거는 다 준비를 한 상태에서 그 운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냥 세트피스 어차피 그냥 코너킥 올려서 운 좋으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팀에게는 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리버풀 코너킥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옛날의 어떤 일반적인 코너킥이에요. 가장 키가 큰 선수 에키티케나 반다이크, 코나테 그쪽만 노리고, 그리고 이제 반다이크 같은 선수는 박스 바로 앞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골대와 먼 곳에 위치해 있어요. 거기서 머리에 제대로 맞더라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골키퍼한테 막힐 확률도 높고, 그러니까 약간 흔히 하는 그런 코너킥들 있잖아요. 골키퍼 주변에 리버풀 선수들 많이 배치해가지고 골키퍼가 제대로 공간 써먹을 수 없게 만들고 거기다가 공 어거지로 투입해가지고 혼란 상황으로 득점을 만들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사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냥 다른 팀 보면은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도 비슷하게라도 해보자 하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너무 리버풀은 올드한 세트피스를 고집하는 느낌? 그런 것들이 들고, 또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스로인도, 롱스로인도 너무 안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리버풀 선수단에서 롱스로인이 되는 선수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그 스로인도 일반적인 스로인을 하는 거, 사실 경기력이나 그런 것들로 압도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정도로 가는 거, 그러니까 좀 교과서적인 길로 가는 건 사실 요새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챙겨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또 리버풀이 이런 거를 크로스로 한번 풀어가 보려고 했는데 사실 리즈 센터백들이 키가 좀 크죠. 비올이나 스트라이크, 보르나우 이런 선수들 신장이 좋기 때문에 가운데 쪽으로 크로스 올라가면 사실 그런 것들을 리버풀이 넣기가 쉽지 않고, 에키티케를 제외하고 소보슬라이, 프림퐁, 비르츠, 사실 박스 안에서 그 선수들을 공중볼 타격으로 이겨낸다? 요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죠. 하지만 리버풀이 또 마땅한 그런 공격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크로스에 의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오늘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1대1로 변수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선수가 프림퐁이긴 했어요. 하지만 프림퐁이 한두 명 뚫어도 박스 안의 숫자는 여전히 리즈가 많기 때문에 리버풀이 매우 답답한 경기를 했습니다. 그나마 리버풀이 오늘 경기적으로 조금 희망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저는 그래도 그나마 역압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리버풀이 답답하기도 했지만 리즈도 사실 별기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점을 안 할 수 있었던 그나마 이유는 리버풀이 공격 끝나고 바로 이제 공격수들이나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눌러주면서 역압박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서 그나마 공격이 틀어 막아졌다. 그런 부분들은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버풀이 뭐 지금 안 좋았던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 살라 있을 때. 그때에 비해서 그나마 나아진 거는 에너지 레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는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내려앉은 수비를 깰 방법이 모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경기 사실 리버풀한테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건 오히려 리즈의 공격 찬스였어요. 그러니까 리즈가 리버풀 상대로 올라올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롱스로잉 같은 거 던졌을 때는 리즈 선수들도 리버풀 박스 안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리버풀이 그 롱스로인을 막고 나서 역습 나가는 과정이 너무 안 좋았다. 선수들이 터치가 기본적으로 막 발에 쫙 붙여가지고 잡아놓는 그런 것들도 없고, 그리고 역습 나갈 때 소보슬라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막 다다다다닥 뛰어가면서 뭐 특공대를 만들어주는 그런 선수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크로스도 안 되고 있죠. 역습도 안 되고 있죠. 세트피스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리버풀 입장에서는 그런 박스 안에서 살살살 쪼개서 넣는 방법뿐인데 사실 그런 것들도 안 되니까 오늘은 뭐 득점할 방법이 잘 보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르츠가 지난 경기 득점을 해가지고 보통 이럴 때 선수들이 혈이 뚫리면은 막 흐름 찾으면서 득점하고 이러거든요. 특히나 이제 울브스전, 리즈전이니까 당연히 리버풀 팬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죠. 근데 오늘 비르츠는 후반전으로 갈수록 좀 판단들이 아쉬웠습니다. 뭐 바로 가도 되는 걸 좀 접으면서 결국에는 공간 없어지니까 힐 패스를 한다든지, 또 패스 미스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비르츠는 오늘 경기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경기에 역설적으로 비르츠의 창의성이 필요하긴 하죠. 근데 오늘 경기는 비르츠가 컨디션이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게 볼 수 있겠다. 그나마 이제 오늘 경기에서 번뜩인다? 그래도 좀 리버풀 입장에선 희망이 된다 하는 선수는 프림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프림퐁이 엄청나게 빨라가지고 뭐 역습 때도 비슷한 라인에 서 있으면 남들보다 한두 발자국 정도는 더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려앉은 상황에서 빠른 순간 속도, 그러니까 프림퐁이 한 5m 정도는 되게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도 빠르긴 한데 5m 그 순간 속도는 웬만한 선수들보단 빠르기 때문에 1대1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컷백이나 그런 것들이 아쉬워서 득점이 되진 못했지만 프림퐁의 그 스피드는 살아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었고요. 요새 이제 그나마 또 커티스 존스가 예전보다는 공을 잘 다루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커티스 존스는 위쪽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고 이런 선수는 아니고 뒤쪽에서 풀어가는데 영향을 주다 보니까 뭐 존스도 사실 이 경기에 크게 개입하기는 어려웠고, 그 다음에 리버풀이 오늘 중거리 슈팅도 좀 머뭇머뭇거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턴오버를 중거리 슈팅하다가 공을 뺏길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만들어서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차근차근 나갔던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잘 안 됐고, 소보슬라이도 선발 복귀했는데 그냥 그렇다 정도의 느낌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리즈는 사실 오늘 경기 준비해 온 게 감독이 칼버트 루인이 되게 좋은 득점 페이스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루인을 선발로 투입하지 않은 거, 이거는 뭐 어느 정도 경기 일정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후반전에 리버풀이 체력 떨어졌을 때를 한번 노려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투입 타이밍이 살짝 늦었다고 봤고, 사실 뭐 칼버트 루인이 들어가서 오프사이드 득점이 아마 있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뭐 딱히 리즈가 공격 기회가 많진 않았어서 아쉬웠던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슬롯 감독이
뭔가 이도저도 아닌 느낌? 지난 시즌 리버풀이 보여줬던 그런 뭐 특공대 역습이라든지 압박을 잘 조절해서 쓸 땐 쓰고 아닐 땐 아니고 뭐 요런 느낌의 축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루이스 디아스 같은 선수가 있었기 때문인가? 선수단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있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뭐 최근에 4연승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경기력 안 좋을 때 보면 뚜렷한 색깔이 없는 듯한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리버풀 입장에서는 뼈아픈 무승부다. 오늘 경기 딱 승리하면 타이밍도 좋고 어느 정도 연승으로 만들어 가면서 풀럼 원정 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너무 답답한 분위기로 풀럼 원정 떠나게 됐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